자, 그러면 이제 집권체제 확립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해 보겠습니다. 자, 국초부터 추구되었던 그 국왕중의 집권체제는 관료 중시의 정치 운영을 이상으로 하는 유신들에게는 심각한 갈등을 던져주었다. 특히 집현자 학사들은 재상 중심의 체제 부활과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 참여를 시도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좀 약간 학계 통솔하고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집현자 학자들은 왕권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를 했던 거고요. 대신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보통 학계 통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무슨 의도인지 그렇게 썼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들은 단순한 학사의 처지에 벗어나 학문 소양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이는 세종의 의사와 어긋난 것이었지만 세종 자체는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주로 학문에만 좀 집중하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줬고, 그리고 이제 집현전학자들이 정치 참여하는 걸 막으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의정부 서사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그 세자의 친정을 거쳐서 정치를 참여하게 됐죠. 그렇지만 정치 참여 방향은 이게 재상 중심의 체제 부활은 아니었다. 왕권을 보좌해 주는 그런 역할에서 인제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왕은 이러한 집현저학제의 요구를 억제할 수만 없었다. 1436년 태조 이래 육조 직계를 폐지하고 모든 국무를 육조가 의정부를 통해서 왕에게 올리는 의정부 서사제를 부활시키면서 중신대의 권한을 강화시킨 건 이런 사정에서였다. 그런데 요것도 이제 학계 통솔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견해요. 이 당시 이제 세종 자체가 좀 몸에 안 좋았고 혼민정음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요것도 뭐 하나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약간 제가 읽던 제 책들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건 골라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집현전 학사들 중심으로 한 유신대 정치 진출은 세종 후의 집현전이 간쟁 기간 그다음 정치 기구를 번모함으로써 더욱 현재했다. 1442 년에 왕이 신병으로 정부를 이제 세자에게 맡기는 대리청청을 실시했죠. 이미 이제 뭐냐면 단족 이게 문종이 예전부터 정치에 관여했지만 요때 공식적으로 이제 대리청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사원 세자 간부를 설치하고 집현전학자역은 이 기관의 간직과 서연을 맡기면서 세자를 보필했고 3년 뒤에 세자가 직접 정무에 처리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기능이 실제로 발휘되었다. 자, 그 인제 그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먼저 이제 첨사원을 이제 설치하고 나서 다음에 3년 뒤에 대리청정을 공식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 후 이제 세자가 즉위하여 문종이 됨에 따라서 상당수가 이제 대간호 진짜 요직을 차지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점점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나 그다음에 첨사원이나 등등을 거쳐 가지고 학문적 기관이 점점 정치적 이제 간쟁 기관으로 이렇게 바뀌어 갔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집현적 학사들의 정치 진출은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절정이 다는데 문종이 세종 때의 재상직이었던 항보인 남진, 김종서 등 삼정승과 집현적 출신 관료들 하여금 단종을 보피하고 정무를 협찬하도 유명했으므로 유언을 남겼으므로 정권은 이들 재상이 장악하여 의정부 권한이 강화됐으며 상대적으로 국왕이 유명무실화되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정권을 장악했던 게 집현적 학자가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재상들이에요. 예. 요걸 항부 정사라고 하는 형태로 하죠. 그래서 단중이 어리니까 그 당시 인제 이 사람들이 인제 그 뭐지 단자에 올리면 단종이 그걸 가지고 인제 이렇게 점을 찍어 주면 그게 아니라 점을 찍는 게 이게 그 인사권 해 갖고 인제 올리면 그 명단을 올리면 점을 찍어 주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선택을 했다고 하죠. 예. 자, 그만큼 이제 재산권의 권한이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이때 인제 왕실 측에서는 그 이들 유신 세력들을 억제하고 그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 가운데 인제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인제 세력이 가장 강대했다. 그런 건남이나 항명회 같은 것들을 비리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김종서, 항보인 등 중신과 친동생이었던 안평대군을 이제 살해했는데, 자, 요 쿠데타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통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계유정난. 음. 그러니까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까 그 당시 재상대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계율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서 뭐 계율정난 때 갑자기 안평대군이 죽은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안평대군은 그 뒤에 인제 죽어요. 예. 그래서 안평대군 계율정난 때 죽은 건 아니고 약간 뒤에 죽어요, 이때. 자, 그다음에 영의정 및 이조 평조 판사와 내병마사 동사직을 겸해서 누가 겸직했죠 이게? 수양대군이. 수양대군이 어마어마한 간직들을 되게 그 당시에 많이 겸임을 했어요. 그 정권과 병권을 모두 독점 장악했다. 자, 수양대군의 중심 제거와 권력 장악은 지방의 커다란 이제 반발을 초래했는데, 수양대군은 쿠데타 뒤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김종설 단연했던 한귤도 그 절제사 이징옥을 인제 파직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경도라고 하지 않았고 한길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은하고 길주가 중심이었고 나중에 경원이 인제 들어가서 한경도, 아니 그 제가 한길도라고 그 한 한경도라고 된 거죠. 경원이 들어가서. 예. 그래서 그 당시 한길도라고 했는데, 이 이징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김종서가 한때 인제 뒤에 있지만 이제 육진개척에 상당히 이제 많은 공헌을 했죠. 그때 김종서는 무관 출신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는 그 당시 이제 뭐 그 지방 사령관들이나 아니면 출전 그 병사를 이끌고 이제 출정할 때 사령관들 문관을 임명했거든요. 이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종서가 문관직을 간 거야. 그래서 절제사로 갔는데 실제로 인제 실무 같은 경우에 이징호를 했죠. 이게 무관 출신이죠. 한동안 이들이 짝꿍이 돼 가지고 뭐냐면 육진을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그 김종서가 돌아온 거고, 그때 이제 이징옥이 그 자리를 이제 계속 이어 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징옥 같은 경우에는 인제 군사권을 갖고 있잖아. 특히 함경도 지역이 병권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인제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뭐냐면 그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김종서를 죽였으니까, 수양대군이 이걸 보고 이 사람하고 이제 수양대군하고 김종서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이 이거에 반발하고 들고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을 파직을 하고 자기 임무를 이제 파견했는데, 이걸 이제 분노한 이진옥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 그냥 체념하고 이제 살았을 텐데, 얘가 파면하고 이 박원문을 이제 파견하는 과정에서 인제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파면을 반발해서. 자, 이징옥은 종속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켜 대금황제를 칭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인제 이징옥이 인제 여진족을 이제 토벌하는 과정에서 그들하고 교류가 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걸 노려서 이제 여진족들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금황제를 칭한 것 같아. 그래서 여진세월 포섭하여 자기 항쟁을 장기 항쟁을 깨달았다. 근데 이 반란은 곧 간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지만, 이는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대한 최초의 반란으로 민심을 크게 자극시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때 인제 이징호의 반란은 쉽게 진압됐어요. 왜냐면 이징호 자체가 이제 자체 그 기반이 없었고, 다만 인제 그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쿠데타가 일어날 때 잠깐 호응하다가 곧바로 인제 내부 쿠데타를 해서 이제 이징호는 제거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강군에 진압됐지만 이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인제 진압당했어요. 예, 죽고. 그래서 인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55년 수양군 대군이 드디어 왕에 오른 사람이 세조죠. 그래서 이 세조로 넘어가는데, 세조의 정치의 특징은 인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인제 중앙 집권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왕한테 집결하는 거예요. 전제 왕권을 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집권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가치관에 좀 맞지 않잖아요.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부국강병 정책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어 외척이나 그다음에 공신, 그다음에 종친, 이런 세력들을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삼아 가지고 주석 정치를 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주석 정치가 뭐냐면 국가의 그 업무를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아니라 자기의 측근들이 모여 가지고 술자리에서 모두 하는 거야. 예. 술자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수양대군 세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태종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외척이나 종친이나 이 사람들 다 뭐냐면 제거하고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정치를 운영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에 반해 세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외척, 공신, 종친 이런 색들을 끌어들여서 어 공적인 정치가 아니라 이제 주석 뒷자리에서 이제 술 마시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거야.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세조의 정책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요때 뭐 사건 사고들이 많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세조의 정치에 관련돼서 단독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물론 세조와 관련된 것은 정책적인 측면으로 올 때는 이제 그 군사제도 같은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세조 정치 자체에 나온 거는 예전에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예. 자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개유정난을 해 가지고 인제 했다가 이징후의 난이 있고요. 결국에는 개유정난 끝난 다음에 2년 뒤에 왕의 창탈이 이뤄졌고, 그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를 했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육조직기제가 부활됐고요. 그다음에 집현전이 폐지되고 경영이 중지됐죠. 그래서 인제 그때 사육식 사건이 일어나 갖고 결국 집현전이 폐지되고 경영이 중지됐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측근 정치를 했는데 술 마시고 정치했기 때문에 주석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세조는 종친, 외척 이런 사람들 막 등용해. 종친 같은 경우에도 등용해서 안 되는데 등용한 거야. 뭐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이때 인제 뭐냐면 책봉을 많이 받아요, 공신 책봉. 왜냐면 정권이 불안해서 그래요. 예 세종 때 같은 경우엔 이 뭐지 책봉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너무 인제 정난공신이 뭐 자익공신이 이렇게 책봉받는데, 왜냐면 이들에게 공신을 책봉하면서 여러 가지 뭐 토지라든지 노비 같은 걸 하사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뒷받침 정치 세력을 만들려는 거죠, 지지를 끌어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조 때 책봉받아서 나중에 이게 부가 세습되고 정치 권력이 세습되면서 형성된 세력들을 홍고파라고 하죠. 홍고파. 예. 그다음에 건국대전도 인제 편찬을 시작했는데 거의 80% 완성했고요. 그걸 마무리한 게 인제 성종대죠. 이 건국대전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 부국강병 정책은 뭐냐면 군사제도를 정비했는데, 일단 오의제가 성립되고요. 그다음 진간체제가 성립되고, 그다음 보법이 시행됐는데 요거 중요하죠. 진간체제 중요하고 특히 보법 같은 건데, 보법도 예전에 군역제도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요것도 나중에 군사제도 할 때 좀 얘기하고, 경제에서 이제 직접법을 실시했다. 예 현직 관리에게 한해서 토지를 지급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뭐냐면 저기 나중에 경제사 할 때 좀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념 쪽으로는 부국강병의 성리학을 억압했죠. 이 사람이 성리학적인 가치관을 보면 좀 약간 찬탄한 거잖아. 그래서 뭐 겉으로는 성리학을 내세울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족신앙, 도교, 법가 이념을 존중해 특히 불교를 강조해. 이 불교가 더 중요시했어. 예. 그래서 불교를 상당히 뭐냐 보호해 줬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교에 대한 그 경전도 이렇게 불경도 많이 번역을 했고 등등 해 가지고 원각상도 만들어 줬고 그렇게 했다는 거. 자 이렇게 중앙 집권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세력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죠. 예. 특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시의 난이 일어나요. 이시의 난은 인제 뭐냐면 토관 제도하고 또 연결돼 있는데 호패 제도하고, 원래 인제 그 경상 함경도나 이 평안도 지역은 외지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이제 지방민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이게 토관 제도야. 그래서 지방관들 주로 토관 제도를 통해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인제 그 쿠데타를 집권한 이제 그 세조가 자기 측근들에게 그 뭐냐면 여러 벗을 좀 벗을 줄 나눠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측근들도 인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나눠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의 지방관들을 중앙에서 파견해. 예전처럼 이제 뭐냐면 토관 제도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이 불만을 사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뭐 호패제 같은 것들을 실시하면서 그 당시 그 함경도 지역의 유지들이 숨어 있는 그런 뭐냐 민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국가가 거기에 군역을 동원해 갖고 동원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세금을 부과하려니까 그 지방 토호들이 반발하게 된 거야. 결국에는 이시의 난이 계기로 해 갖고 인제 뭐냐 위양소에 직결해서 인제 결국 이시의 난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세조의 중앙 집권 정책에 반발, 호패법 실시나 그다음 토관제도 폐지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길도 지방의 차별과 토관제도 폐지 등의 이유로 한길도 지방에서 이시의 난이 발발했고,
이때 유황소를 중심으로 전국적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아 그래서 나중에 이시에난이 이제 진압하고 나서 전국에 유황소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이건 좀 틀리고요. 예 이건 왜 틀렸는지 좀 나중에 유황소 할 때 좀 설명하고요. 유황소가 폐지된 게 그 이시에난 때 폐지된 것은 맞긴 맞는데 이건 아마 이제 한경도나 이쪽 지역 그러니까 북쪽 지역 있죠. 그를 얘기한 거고 이 남쪽 지역 하삼도나 이런 지역은 이미 유황소가 예전에 폐지됐어요. 예. 유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 여러 가지 못되는 많이 하고 그래서 폐지됐는데 이게 이제 유황소 폐지가 보통 이시에난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시에난이 폐지된 건 아마 한경도 평안도 지역에 이제 유황소는 그대로 있었는데 요때 폐지된 거고 하삼도 이남에 이제 하삼도 지역을 중심한 유황소는 그전에 폐지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출 분석 읽을 때 알려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나왔거든요. 보통 이시에난뿐만 생각해서 유황소 폐지를 얘기하는데 그전에도 폐지됐다. 예 하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시에난 같은 경우에 앞에 일어난 이징호의 난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고 그 보면 규모가 컸죠. 그래 갖고 이시에난을 인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8 도의 병력을 끊어 가지고 간신히 진압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이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활동을 했던 거고요. 예. 이시에난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징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반 없이 그냥 일어난 건데 이시에난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토호세들 그 지역의 토호들이 인제 오랫동안 글러온 그 사병 집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 또 기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진압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시에난 중에 이제 배경 중에 중앙 집권화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호패법 제도를 실시했다. 물론 이제 호패법이 강한데 시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이제 실시됐다. 태종 때 폐지됐다가 이때 이제 또 세조 때 실시했는데 또 성종 때 폐지돼요 이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요. 예. 자 그다음에 문화 사업으로 인제 뭐냐 건국대전 편찬이 시작됐고요. 그 동국통감 편찬이 시작됐는데 다 이제 뭐냐면 요게 이때 시작돼 가지고 성종 때 완비됐던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 발명에서 토지 측량이나 지도 제작 같은 것들이 인제 있는데 대개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되게 천문학이나 등등이 발달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공군형 개정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고려 후기 때 그 원나라에서 많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이제 과학 기술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나 지리학이나 뭐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나라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조선 초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는데 조선 중기로 넘어와서 16 세기 넘어와서 이제 성리학 진짜 알짜배기 순수 성리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정통들이 끊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지만 숭불 정책을 했죠. 강경도 가면서 제 불교 병역을 했고요. 그래서 한문을 한글로 언해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보통 한글을 언어의 작업이 보통 불경에서 시작돼요. 불경에서. 뭐 세종 때부터 해 가지고 이 세조 때 그래서 나중에 16 세기 때 사림들이 장악하면서 이 언어 작업이 인제 유교 경전까지 인제 확대되죠. 예. 자 그다음에 원각사나 원국사 십증석답이 만들어졌는데 앞에서 했지만 경청사 십증석답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원의 남아교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다시 인제 한 통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은 거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세조가 집권하니까 세조의 단종 폐위와 왕위 찬탈은 세종의 총애받던 집현전 출신의 유신들 일부의 심각한 정황을 자아냈고 그 성상문 박팽현 뭐 하이지 이계 그다음에 유흥보 등등 보통 우리가 사 어 상 세웅 상욱신 그러니까 아 발음이 안 나네. 그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물론 이 사육신이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에 인제 개념은 아니고 후에 인제 육신전이라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육신전을 썼는데 이름을 까먹었어. 그 사람이 인제 그때 인제 그때 죽은 사람 중에 6 명을 뽑아서 육신전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뒤에 나온 개념인데 그때 육신 외에도 여러 명이 죽었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인제 남효원인가 그럴 거야. 예 육신전에 썼던 사람이. 아니 그거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이때 70 명이 되는 영유자들은
모두 처벌됐으며 이제 중앙의 정계에서는 세조에게 협력한 관료들만 남았다. 그래서 이런 정당 공신, 그다음에 쿠데타에 공인인사하는 게 있죠. 개유정난 때 참여했던 자익 공신, 세조의 즉위에 공인인사함도 봉해지며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 훈구파의 기원이 되죠. 음. 훈구파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구파면 조선 초기 때부터 건국 주기 때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훈구파가 급진 개혁파가 아니에요. 뭐 기원은 되지만 그 급진 개혁파하고 기원은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게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예, 훈구파는 세조 때 뭐냐면 형성된 정치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조는 방종 복위 운동을 진압한 직후에 그 당시 유신들의 중심 기관이었던 집현전을 폐쇄하고 경영을 중시켰다. 아, 그리고 그 대신에 그는 새로운 유신들을 발탁해요. 이들 기반으로 집권화를 꾀했고, 즉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복구하면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농공주의에 입각해 건농 정치를 추진했으며 병정과 무비에도 군사제도에도 힘을 길러 뭐 오이제를 이제 그 당시 확립하고 보법 수입으로 군역 부담제를 이제 확보했고요. 특히 이제 그 여기 나와 있지만 진간체제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진간체도.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여기 나와 있네. 사육신앙 개념은 그 당시 남원이 육신전이라는 책에서 썼다는 건 이제 아는데 이거 충고집인데 요때 충고집 안에 인제 육신전 내용이 있어요. 예. 요게 있네. 그래서 육신전 내용이 좀 약간 가장되고 좀 약간 인제 뭐냐면 전해 드는 거를 그 근거로 썼거든요. 그래서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는 그 당시 이제 뭐 시인하고 하지 않고 건하고 했다든지 그 받은 것을 다 이제 뭐냐면 세조한테 받은 그 녹봉을 다 창고에 넣었다는 등 이런 서화들 있잖아요. 다 이런 것도 육신전에 있는 내용이고 그 육신전을 받아 적은 게 연료시 기술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노량진에 가 보면 이제 그 사육신문 해 갖고 그 있죠.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여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특히 이제 1466 년에 세조 12년이죠. 고려 말 이래로 가전법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 한해서만 토지를 지급한 직전법을 실시했고요. 그 양반 지배층과 토지 점유와 일체적 관계를 제도를 폐지했다. 요 부분은 뒤에 다시 좀 얘기하고요. 자, 이는 세조의 직권을 시인하고 그 아래 관리로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집정법이. 예, 그렇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거죠. 왜냐면 세조의 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관리를 때려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퇴직관리들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만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직전법을 기반으로 성종 초에 관료의 직접적인 수주권한이 폐지되어 으로써 우리나라 정통적인 토지 분급제가 사실상 뭐냐면 소멸됐다. 요거는 간수간급제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조의 집권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법에 의한 군역제도 개혁과 직전법 실시한 토지개혁 혁신이었다. 자, 보호법은 군역의 평준화에 따른 국방 강화를 목적으로였고 직전법은 관리들의 어떤 경제 약화를 시키는 대신에 국가 재정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었다. 자, 보호법이니 뭐 진간체제 이런 것들은 군사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얘기하고요. 하여튼 여기에서는 세조가 보호법과 뭐 직전법 실시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세조의 부국강병 정책의 간행은 이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침해받게 된 중앙관료와 지방세력들의 불만을 낳게 됐으니 이런 때 반정부 저항운동이 거점이 된 것이 각 지방의 토대 자치기구인 유황소였다. 자, 그래서 유황소를 중심한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중에 정통적인 토호세력들이 강한 한결도 지방에 폭파했으니 이게 이시해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시해난 이후에 이제 한경도 지역에 있었던 유황소가 폐지되고 하삼도 유황소는 이미 예전부터 인제 폐지됐던 거고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인제 중앙관료라는 게 뭔 또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인제 요때 중앙관료는 측근 세력으로 또 배제된 그 중앙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 라인에 그러니까 세조하고 인제 가까이 있지 않고 공적 라인에 있는 여러 대신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불만을 어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지방 세력의 불만 같은 경우에 앞으로 중앙 집권화 정책 관련된 내용 때문에 불만을 가졌는데 특히 인제 앞에서 토간 제도가 폐지되고 호패법 실시 같은 것들이 그 당시 한경도의 그 유지였던 토호세였던 이시에 같은 토호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시에는 일찍이 해령부사를 지낸 한길도 지방의 토의 한 사람으로서 한길도의 수령을 한 그 지방 사람으로 임명될 걸 요구하면서 길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육교 정부군의 징발을 거의 진압할 만큼 대규모 이제 반란이었고, 이때 인제 그 반란에 진압에 성공했던, 그러니까 반란을 인제 성공했었던 사람이 남이 장군이었죠. 자, 세조는 이 반란을 진압한 뒤에 반란의 지도 세력이 되었다는 이유로 전국의 유학을 철폐했으니 이로써 지방세의 본거에 세웠다. 요것도 이제 사실관계가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전국의 유황소가 철폐됐다는 건 이건 틀리고, 유황소는 이미 이제 사삼도 할 때 중심에서 한번 철회됐고, 여기 한경도와 이제 아마 평안도 일대 유황소가 이제 이때 폐지된 걸로 보고 있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인제 또 얘기를 해 드리고요. 자, 두 차례 정벌을 통해서 왕에 오른 세조는 또다시 두 번에 걸친 지방세력 반란,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제외가 아까 이징후의 반란하고 이시의 반란이죠. 무적을 진압하면서 집권체제를 정비했고 왕조의 기반을 확립했고, 자, 이때부터 건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이날 체제 정비의 단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이제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은 363 페이지인가요? 예, 여기 인제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야? 아까 읽었던 게 계속 읽어 볼게요. 예, 362 페이지요. 예. 자, 여기 보면 세조의 왕위 창탈은 유괴 통치 이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많은 유신들이 어 반발하면서 갈등이 나왔다. 그 과정 사육신 등은 단종 복위를 깨하다가 처형되기도 했다. 세조는 종친들을 정치에 인제 참여시키기도 하고 진간체제 실시해서 방방 중심의 방어체를 전국 중심으로 바뀌었다. 자, 진간체제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군사 부분에서 좀 얘기하고, 자, 국가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퇴직 관료에게 지급했던 가전을 없애고 현직 관료에게 지급되는 직전법을 시행했다. 그다음에 세종은 왕권을 전제하에 강화했으며 부국 강군을 추구했다. 그래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광을 조명하기 위해서 동국 통감을 편찬을 주도했으나 신하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했고요. 완성된 거는 이제 뒤에 인제 뭐냐면 성종 때 완성됐죠. 그리고 건국대전도 그 편찬하여 호전과 편전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뒤에 인제 성종 때 완전히 완성됐던 거죠. 예. 그래서 건국대전 편찬도 시작됐고, 세조의 집권으로 왕실의 위상은 부분적으로 높아졌고 부국강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뤘지만 관료와 지지층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 이는 민생에 위협하는 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잠깐 인제 예종하고 그다음에 성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거는 뒤에 인제 성종 관련된 내용은 한 통에도 있는데 문맥이 좀 끊기거든요. 예, 한 통에서 읽고 인제 그거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읽어 볼게요. 예. 자, 세종이 인제 근데 세종이 그 큰아들이 있었어요. 이 큰아들이 죽고, 예, 그래서 뭐 불치의 병으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예종이 즉위해요, 예종이. 그래서 예종이 인제 그 즉위했는데 예종도 몸이 약했어요. 어 그래서 타계하고, 근데 예종 때는 좀 약간 이게 예종이 좀 세조하고 비슷한 이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인제 예종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선종이 즉위했는데 선종은 인제 어떤 사람이냐면 예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종이 예전에 죽었던 첫 번째 아들의 두 번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종 입장 올 때는 누구예요?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가. 그래서 선종이 아주 어린 나이로 즉위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제 어린 나이로 즉위했고 세조의 그 부인이었던 정의왕후가 한동안 수양청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의왕후가 인제 뭐냐면 그 조선시대 수양청정을 한 첫 번째 인물인데, 왜 수양청정을 했냐면 앞에 단종이 있었죠. 근데 단종이 인제 뭐냐면 어린 왕위로 즉위했는데 이 단종은 어머니가 이미 낳을 때 단종 낳을 때 죽었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집안 왕실의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인제 정의왕후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 막기 위해서 단종처럼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까 이 정의왕후가 이제 수양청정을 한동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종이 있고, 선종이 인제 그 당시 즉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 형이들
형이 월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집권자였던 한 명의 있죠. 한 명의 사익이 있다고 하죠. 한 명의 이제 딸이 이제 성종하고 결혼했잖아. 물론 이제 고국가 죽었긴 했지만 자 하여튼 이 선종은 먼저 세조 때 굴절됐던 유교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젊은 무인들을 중용했다. 그래서 경상도의 출신인 그 선사 출신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들을 인제 등용했죠. 요때 등용된 1 세대 살인들이 영남 살인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조광조 같은 사람들은 기호 살인이라고 하고 얘는 영남 살인들인데 이들 언론과 문화재에 포직하여 그래서 대신들 견제하면 훈구 대신들 견제했죠. 왕권을 지지했다. 자 선종은 그 기성의 훈구 세력들과 새로 등장한 살림 세력을 조화시켜서 국초부터 이어진 제도와 문물의 정교를 완성했고요. 세조 때 시작된 건국대전 편찬을 마무리 지어 반포하고 통사했던 동국통감 그다음에 전국적인 지휘진 동국여지슬람을 썼고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아서 동문선도 편찬했다. 그래서 성종이라는 묘는 그가 이룬 당대에 이미 인정됐다는 걸 의미해서 다룬다. 그래서 이거 아주 잘 지었죠.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 묘 자체에서 볼 때 선종이라고 이제 묘가 있잖아요. 보통 문물 제도를 정비했던 왕들의 묘들은 선종이었어요. 고려 시대 때 선종이었고 조선 시대도 선종이었고요. 자 물론 이제 국왕뿐만 아니라 훈신, 살림 등 각 정치 세력들이 인제 서로 균형을 이뤄 조선 전기 체제의 완성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종 때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국대전 조선의 어떤 네 통치 시스템이 완성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이 목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뭘 보냐면요. 의정부 서사제도 관련된 내용 의정부 서사제도 6조 집계제 변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건국대전 관련된 내용을 여기 뭐 시민한국사도 있긴 있는데 여기보다는 좀 푸생에 있는 내용이 더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푸생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